최근에 아카이브에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놀라왔는데요. 멀리 떨어진 은하도 아니고 우리 은하 주변의 구상성단 중에 하나가 반물질로 이루어진 성단이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인데요. 타이니 형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핵융합을 통해서 입자의 질량이 사라지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는 mc 제곱에 따라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하면 질량, 즉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는 입자가속기로 두 개의 양성자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충돌시켜서 만들어진 고에너지 장 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일반적인 물질뿐만이 아니라 반물질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반물질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반물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입자가속기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의 충돌에 의해서 입자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현재 우주를 만들어낸 빅뱅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소립자를 충돌을 시킨 이 실험을 빅뱅 실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빅뱅의 실험으로 나오는 것은 입자뿐만이 아니라 반입자들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반입자는 입자와 모든 것이 동일하지만 유일하게 전자기력, 즉 자성만 반대인 입자입니다. 반입자의 경우 양성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지만 그 외의 모든 물리법칙은 입자들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러면 만약에 빅뱅으로 인해서 입자와 반입자가 모두 다 동시에 생겨났다면 그 많은 반입자들은 대체 모두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과학자들이 유력하게 믿고 있는 가설은 빅뱅 때 입자와 반입자가 대칭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빅뱅 때 일어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입자가 반입자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고작 10억 분의 1 정도로 입자와 반입자가 거의 동등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은 에너지로 변환이 되었고 현재 우리 주변의 입자들은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아주 소수의 입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입자와 반입자는 전하가 반대이기 때문에 원래는 서로 부딪히는 걸 막아줘야 할 전자기력이 오히려 서로를 끌어당기게 돼서 서로 닿게 되면 질량이 전부 다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입자들끼리나 반입자들끼리는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빅뱅 초기에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동등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았고 대부분이 에너지로 변환이 된 끝에 일반적인 입자만 살아남았다는 설명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다른 가설도 존재하죠. 실제로 빅뱅 때 입자와 반입자가 동일하게 만들어졌고 대부분은 쌍소멸로 사라졌지만 사라지고 나서 입자와 반입자가 동일하게 우주 속에서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반물질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만나면 쌍소멸을 하는데 어떻게 둘 다 우주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주는 실제로는 상당히 넓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빈 공간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빈 공간이 큰지는 감히 비유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아니 나는 우주가 얼마나 넓고 빈 공간이 얼마인지 알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틀렸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지능으로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고 오로지 숫자로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나 태양계를 한 화면에 실제 스케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현재의 화면처럼 아무것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 빈 공간이기 때문이죠. 이조차 2차원으로 표현한 것이고 실제 우주는 3차원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 이것보다 제곱으로 크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은 심하면 1억 광년 이상이 빈 공간인 지역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쩌면 빅뱅 초기에 대부분의 물질이 쌍소멸로 인해서 사라졌고
이쪽에 물질들로 이루어진 은하가 생겼고 저쪽에 반물질들로 이루어진 은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둘이 서로 수억 광년이 떨어져가 있다면 서로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물며 은하들끼리 충돌을 하거나 항성계끼리 서로 스쳐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물질보다는 빈 공간이 훨씬 더 커서 거의 100% 확률로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진 않는데, 저 멀리에 반물질로 이루어진 은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부딪힐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이런 이야기는 상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최근에 아카이브에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놀라웠는데요. 멀리 떨어진 은하도 아니고 우리 은하 주변의 구상성단 중에 하나가 반물질로 이루어진 성단이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인데요. 바로 지척에서 물질과 만나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물질 은하가 있다니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지만, 의외로 계산 결과 이 구상성단이 우리 은하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 이상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반물질 구상성단 혹은 반물질 은하라고 하면 은하의 구성 성분이 전부 다 반물질로 되어 있어서 항성이나 행성 모두 다 반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물질과 반물질은 전하량이 반대인 것만 제외하면 모든 물리법칙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항성이 생기고 행성이 생기고, 심지어 골디락스 존에서는 반물질 입자로 구성이 된 생명체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반물질로만 이루어진 은하와 물질로만 이루어진 은하가 서로 떨어져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주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은하를 구성할 정도의 밀도에서는 물질의 중력이 암흑 에너지를 압도하기 때문에 은하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빈 공간이 넓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즉 밀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곳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압도하기 때문에 은하는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빅뱅 초기에 생겨난 물질 덩어리들과 반물질 덩어리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면 밀도가 높은 물질 덩어리들과 반물질 덩어리들이 중력으로 인해서 서로 붙어있게 되고, 이게 은하를 형성을 한다면 마치 갈라파고스처럼 서로 독립된 은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드물게 반입자가 지구의 대기로 날아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반입자가 먼 은하에 반물질로 이루어진 항성의 태양풍에 의해서 은하의 중력을 벗어나서 날아오게 된 입자라고 해도 말이 안 되지는 않는 것이죠. 이번 연구에서 반물질로 이루어진 은하가 근처에 있다고 해도 우리 은하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신기했는데요. 물론 거리의 제약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반물질로 이루어진 은하에서 지적 생명체가 방문을 한다면 단순히 무거운 물질 몇 개를 지구로만 떨어뜨려도 우리 문명을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우주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럴만.